너 자꾸 고집 부리면 친구들이 너랑 안 놀아줘. 동생한테 먼저 양보해야 착한 아이지.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같이 나눴어야지. 이런 말들 아이한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또래들과 갈등 없이 원만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오직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었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아이를 착하고 사회성 좋은 아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래 집단에서 무시당하고 휘둘리기 쉬운 아이로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했던 좋은 의도의 말들이 왜 정반대의 아픈 부메랑이 되어 아이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대화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오늘은 내 아이를 또래 관계에서 당당하고 단단한 아이로 키워내는 진짜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친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감정을 털어놓았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참아라, 양보해라, 이해해라 라는 식의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뇌는 이 말들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싫다고 느껴도 참아야 하는구나. 내 경계를 누군가가 침범해도 그냥 받아줘야 하는구나. 이게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돼요.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 그의 저서 바운더리에서 이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아동기에 자신의 감정적 경계가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무시당하고 과도한 양보만을 강요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고유의 심리적 울타리를 형성하지 못한다고요.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무례한 행동에 거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취약한 내면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온 과도한 인내와 양보는 험난한 사회로 나아가는 아이의 손에 나를 지킬 방패 대신 언제든 나를 쉽게 짓밟아도 좋다는 무력한 백기를 들려준 것과 다름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쥐어준 이 백기가 실제 아이들의 거친 또래 집단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 주변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밀어붙이거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 간해봅니다. 야, 네가 이거 좀 치워봐. 네 거 나 그냥 써도 되지? 같은 일방적인 요구들이요. 이때 아이가 마음속으로는 불편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싫다는 말을 못하고 다 받아주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얘한테는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그 나쁜 패턴이 관계의 룰로 굳어져 버립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불편한데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어쩐지 예민하고 소심해서 또래 관계에서 겉돌거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성격이 문제인 경우보다 경계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마음이 다치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싫으면 싫다고 당당하게 말해도 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아쉽게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니까요. 평소에 저희 아이는 손으로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드는 걸 참 좋아하고 또 곧잘 만드는 편입니다. 언젠가부터 집에서 학원 언니한테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학원 언니들이 아이의 실력을 보고는 자기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지 못해 시간도 없는데 끙끙 앓는 아이에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언니들이 너가 잘 만들어서 갖고 싶었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언니들의 부탁이 한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아이가 거절을 못하니 당연하게 요구해도 되는 만만한 타겟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양보하고 맞춰줘 라는 말로 내 스트레스보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라는 위험한 메시지를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날부터 저는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속상한 감정을 가져왔을 때 섣부른 훈육 대신 그래서 그때 내 기분은 어땠어? 라고 감정부터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어색해하면서 진짜 그래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말해도 된다는 걸 익숙하게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든든한 방패를 하나 더 쥐어주었습니다. 만약 내 입으로 직접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고 무서우면 아빠, 엄마 핑계를 대도 괜찮아. 아빠가 재료 다 갖다 버렸다고 하면서 우리 핑계를 대면 훨씬 편해질 거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배경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아이는 거절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숨 쉴 구멍을 찾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이 작은 핑계 하나 덕분에 심리적 부담감 없이 내 자신을 지키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가 가장 안전한 집에서조차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지 못했다면 거친 사회에 나가 타인에게 당당히 맞서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게 두려운 아이에게 언제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집 거실이 아이가 마음껏 거절을 연습하는 첫 번째 연습실이 되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변에 예민하고 소심한 아이를 보면서 저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민함은 사실 뇌과학적으로 주변 자극을 더 정밀하게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을 더 세밀하게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 예민함이 위협이 됐을 때는 상처를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웠을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편한 상황을 남들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그게 싫다는 것도 먼저 알아채거든요. 표현하는 법만 배우면 그게 강점이 되는 거예요. 예민함 자체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예민함이 당당함으로 이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그 환경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집이고 부모의 말이거든요. 소심하고 예민한 아이가 밖에서 당당해지려면 집에서 먼저 싫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쌓일 때 아이는 밖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에게 단단한 방패를 쥐어주는 일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일상에서 쓰는 말 몇 마디만 바꿔주어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억울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가져왔을 때 참아, 양보해 대신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아이의 감정이 먼저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내 물건은 내가 지켜도 돼 라고 말해주세요. 이 말들이 아이한테는 내 감정과 경계는 지킬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집 거실을 마음껏 거절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하기 싫다고 하면 왜 싫은지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가 납득이 되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존재인 부모님에게 내 거절이 받아들여지는 짜릿한 성공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마침내 밖에서도 똑같은 당당함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라고 자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착하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진짜 사회성이 좋은 아이는 무조건 양보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불편할 때 싫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거든요. 그 능력은 집에서 시작돼요.
아이가 집에서 싫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이 존중받는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밖에서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아이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아이의 속상한 마음에 내 기분은 어땠어? 라고 대화법을 써보신 경험이 있거나 혹은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작은 거절 연습을 시작해 보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든 댓글로 편하게 공유해 주세요. 같은 길을 걸으며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서로의 솔직한 경험담은 세상 가장 큰 힘과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행복해지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